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열과 시간의 미학 네 번째 시간 열원 그리고 효율적인 열 전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열과 시간의 미학 중에 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저번에 그 로스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열원 그리고 효과적인 열 전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원이라는 것은 어떤 에너지의 근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불,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거는 사실은 로스터 드럼이 되겠고요. 그걸 콩에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콩에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고급 수준의 로스팅이 가능하고 로스팅 전반에 나타나는 디펙트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수 있고 또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방법들은 이제 세 가지가 매체가 있는데 하나가 전도열, 복사열, 대류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도 우리는 이 열을 갖다가 이 방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가 이제 로스터에 이게 적용이 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난로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난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석유 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주전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습도 유지하기 위해서 주전자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닿지는 않겠죠. 닿으면 굉장히 뜨거우니까. 여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자, 이게 뜨거워요. 그리고 멀리 좀 떨어져서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직접 이 물체에 닿는 거죠. 예. 전기 난로에 이 주전자가 이게 닿습니다. 예, 이게 다 있죠. 이 부분은 전도열을 쓰는 거, 전도. 붙어서 나오는 열, 그렇죠? 전달, 전도. 그리고 옆에 있는 이분은 이렇게 쬐고 있겠죠. 이거는 복사열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열이 있긴 한데 복사열이 있긴 한데 약간 미비하겠죠. 좀 석유난로 좀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따뜻한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가 공기가 달아올랐어요. 공기가 달아올랐어. 그리고 여기에서 바람을 누가 송풍장치가 있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이 사람은 대류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우리가 가래떡을 갖다가 놓고 구워 먹고 싶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이게 난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곁이 타겠죠. 그래서 이런 철사 같은 망을 갖다가 이용해서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는데 이 열기에 의해서 콩이 곁은 좀 바삭하고 안에는 좀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로스트에 적용이 되면 이게 그 로스팅 전 과정에 거쳐서 어떤 디펙트와 어떤 맛을 영역을 지배를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전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의 그 로스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우리 로스터는 이런 형태죠. 네,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드럼이 있고 밑에 가스 열원이 있습니다. 열원이 있어가지고 열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열기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 예, 이게 숨겨져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기 근데 날개가 있죠. 교반 날개가. 예,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후라이팬으로 비유하자면 이 후라이팬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를 이렇게 음식물을 집어넣고 이걸 볶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열원은 가스 열원 똑같고, 그쵸? 여기 들어오는 재질은 돌아가지만 않았을 뿐더러 이 재질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섞어주는 거는 이 교반 날개가 섞어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걱이 섞어주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똑같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작은 양을 이렇게 볶으면 되게 어렵죠. 그리고 같이 잘못하면 타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초반에 여기 전도열을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 있고요. 대류열을 이용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로스팅 메커니즘 보면 초반부는 옐로우 단계에 지나서 브라운까지 약 75%의 전도 복사열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25%가 이쪽 부분은 전도 복사열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25% 여기는 대류열을 이용을 하고, 75% 여기는 대류열을 이용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런 전도 복사열이 그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딱 해버리면 바로 온기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근데 바람을 막 누가 쐬준다고 해도 바로 즉각적으로 따뜻해 하진 않죠. 이런 것처럼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네. 이게 현상인 거죠. 현상.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나는 전도 복사를 이용할 거야 라고 세팅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스터가 이용을 하게끔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디펙트가 일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곁이 타들어가는 현상,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로스터는 이렇게 그 정량이 있어요. 내가 뭐 5kg짜리면 5kg짜리. 근데 거기에 너무 작은 소량의 뭐 500g을 넣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곁이 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스코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 앞에 전달, 그러니까 스코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용량에 비해서 너무 작은 양을 했을 경우에 여기 부딪히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 중에 빈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섞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곁이 타들어가는 현상. 그리고 너무 많이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음식물을 너무 많이 넣었을 경우에 잘 안 섞이는 거죠. 교반 날개가 못 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안 섞이는 부분, 달라붙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스코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어나는 스코칭이라는 거는 전도열 때문에 일어나는 스코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를 해야 되냐? 양을 맞춰야겠죠. 그리고 너무 온도가 너무 뜨거웠을 때 잘못했을 경우에는 스코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되게 이게 좀 제한적인데, 어떤 게 있냐면, 좋은 로스터를 사용하는 로스터, 그러니까 비싼 거죠. 프로박 같은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배기에 대한 별로 개념들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 좋은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배기에 대해서 배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 기계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프로바스 사용하지 않고 이지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장 로스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전기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밥솥.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그 이지스터라든지 아니면 소형 로스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스터 같은 경우 여기에 배기가 있어요. 배기를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어떻게 보면 프로밭이 할 수 없는 맛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돼요. 강비전 커피를 만든다든지 아주 굉장히 탄 커피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이 기기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열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로스팅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스터 유저들은 그걸 경험했을 텐데 이상해요. 여기 보통 상식적으로 이걸 가둬버려요. 이걸 열이 못 나가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막 갇히게 되죠. 열이 막 갇히게 될 거 아니에요. 뜨거운 게.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텐데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 이유는 열어줘야지 올라가요. 온도가 다시. 그거는 대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터가 계속 전도 복사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대류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열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그 대류열이 어느 정도 수준의 로스팅이 진행되다 보면 대류열을 꼭 써야 되는 시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1차와 2차 크랙 사이에 너무 지나친 대류열을 사용하게 되면 콩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적인 이제 분석을 할 텐데 그때 1차와 2차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2차 크랙을 규정하기에 저는 이거를 일종의 디펙트로 봅니다.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2차 크랙은. 그러니까 1차 크랙 때 막 그 가스와 이런 막 수분이 막 육안으로 보이게끔 막 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막 배기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클린하게 커피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뭐 의도로 막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나치게 대류열을 많이 세게 되면 그 이제 커피가 보이지는 않지만 안이 이제 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곁이 타는 현상이 나타나요. 대류열이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열어놨는데도 쓴맛이 더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이유는 이 대류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또 대류열을 이용하는 로스터 중에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자, 드럼 재질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드럼 재질. 자, 드럼이 그러면 캐스트 아이언, 뭐 주물러 뜬 드럼이 좋냐 아니면 스테인이 좋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인텔리전시아라는 커피 숍 애들은 고도 로스터를 쓰죠. 90kg짜리. 그리고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솥단지로 뭐 뭘 만들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솥단지로 쓰면 큰 이렇게 그 주물로 쓸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주물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 대신에 또 나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콩을 집어넣고 안정적인 로스팅이 가능하죠. 프로바카처럼. 프로바도 이제 강파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연속 배치를 했을 때 이제 열이 효율적으로 나갔다가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데 그렇게 뭐 열을 갖다 많이 손실이 안 되니까, 덜 나가니까 그런 쪽에서 유리하고, 하지만 단점이라는 거는 너무 이제 그 효율적이지 않다. 너무 이걸 다 데워야 되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로스터 중에 하나가 그 디드릭이라는 로스터가 있는데요. 디드릭은 앞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싸고 있는 이런 이게 옆에 테두리가 있겠죠. 테두리가 있는데 이건 약간 대류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앞에 단면으로 봤을 때 이게 드럼입니다. 드럼. 그럼 밑에 이제 인프라레드 버너가 얘를 갖다가 쏘죠. 그럼 얘만 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공간을 같이 데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스텐 재질에 아주 그게 가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물 같은 경우에는 그 때에 따라 가지고 유격을 갖다가 조절해 줘야 되는데, 얘는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열 팽창이 그만큼 적다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 데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여론 자체가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디드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레드 버너, 세라믹 버너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결국에는 드럼을 데펴가지고 이 콩을 볶는 시스템인데, 안에는 뭐 원적외선 이런 건 상관없죠. 이건 그냥 그 드럼 재질에서 나오는 여론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가 안에 이런 골반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열 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쌓이는 거죠. 층층이 쌓이는 거죠. 온도가, 열이, 대류가. 그러면 프로바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교반 날개가 선풍기처럼 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게끔. 그렇죠? 근데 얘는 반대로 되어 있어. 환풍기처럼 되어 있어. 그래서 위에서 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류열을, 여기 쌓인 대류열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그 교반 날개 자체가, 그러니까 콩을 굉장히 여기 안 붙게 막 여기도 이제 열도 보존 잘 되고 막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서 막 이렇게 섞게끔 돼 있어다 보니까 이 로스터 같은 경우는 열풍이라고 그러고 한 98%가 대류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유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제 생각도 이 수치는 조금 의심이 가요. 98%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대류열 복사열을 이용을 하긴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배기가 워낙에 이제 안정적이다.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세팅을 이제 댐퍼가 있긴 한데 인위적으로 세팅을 못하게끔 설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로스터다, 뭐 이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메커니즘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이 단점이 있죠. 지적하려 그러면 프로가 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로스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리를 하자면 그 초반부의 디펙트는 그 전도열 때문에 표면에 닿는 전도열 때문에 일어나는 디펙트가 있을 수가 있고, 맛을 잡기 위한 지나친 열풍을 이용한, 그러니까 지나친 배기를 이용한 이게 맛을 갖다 표현하려다 보니까 자칫하면 탈 염려가 있다. 1차, 2차 사이에 탈 염려가 있다. 그리고 로스팅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가 이걸 잘 이용을 해서 로스팅을 해야 된다.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로파일 정리하는 법하고 프로파일 구간별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것들, 또 맛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